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3차 임상시험 단계 중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서 어제는 모더나도 실험 결과 효과가 94.5%인 걸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곧 접종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두 회사의 백신 비교와 더불어서 언제쯤 백신 접종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화이자가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발표를 했고 꼭 일주일 만인 어제는 모더나가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생산해서 접종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모더나는 연방식품안전청 FDA에 12월 초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FDA도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FDA가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을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안전성을 확인하면 12월 내로 승인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바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더나는 올해 말까지 약 2천만 회분이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 사람당 백신을 2차례 접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접종 가능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5억에서 10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최대 5천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고 내년에는 13억 회분까지 생산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서 백신 생산량에 있어서는 화이자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의 선구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12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까지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래도 일선 진료진이나 노인층 등 고위험군만 모더나의 백신을 접종받게 될 전망이고 일반인들은 결국 내년은 돼야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포함해서 노인층들은 올해 안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모두 미국 정부 아래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접종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미 정부는 모더나의 백신에 20억여 달러를 투자했고 모더나로부터 1억 회 투여분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미 정부는 최대 4억 회 투여분의 백신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고요. 지난 8월에는 화이자와도 백신 1억 회 투여분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약 20억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추가로 5억 회 투여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가장 걱정은 워낙 서둘러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들 예상하고 있나요? 네, 사실 백신의 장기 효과와 부작용 등은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건 없습니다. 화이자 쪽에서는 지난 9일 발표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정도만 발표를 했는데요. 백신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더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작용을 공개했는데요. 모더나는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지만 접종 부위 통증이 2.7%, 또 2차 접종 뒤에는 피로감이 9.7%, 근육통이 9%, 두통과 복합 통증이 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 정도에 불과한 건데요. 하지만 모더나 역시 면역 지속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모두 백신 효과에 대해 90%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독감 백신이 보통 40에서 60%고 홍역 백신이 97%입니다. FDA도 긴급 백신 승인의 제한선으로 50% 이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발표한 효과 비율로만 봐서는 백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독감 백신 효과율이 많아야 60%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정말 높은 수준이네요. 그럼 이렇게 효과가 높은 백신이 공급되면 바로 정상적인 활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적어도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는 어느 제약사의 백신이든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보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드 오마르 예일대학 세계보건연구소 소장은 2022년 초 이전에는 백신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 복귀가 사실상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봄이나 여름쯤 그럼 우리 일반인들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후년에나 정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 화이자와 모더나가 모두 백신을 거의 동시에 공급하게 됐는데 이 두 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두 회사 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관 온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이자의 경우에는 섭씨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최대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요. 일반 냉장고에서는 최대 5일에 그칩니다. 이렇다 보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엔 고도의 냉동 시설이 필요해서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이 화이자 백신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모더나 백신은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 온도에 가까운 섭씨 영하 20도에서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보통의 냉장 온도인 섭씨 2도에서 8도에서도 30일 동안 백신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백신은 진료실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지만 역시 단점도 또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고 또 초기 공급 물량이 훨씬 더 적다는 것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이 더 대중화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화이자 백신은 생산부터 유통 저장까지 섭씨 영하 70도까지 유지되는 냉동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단점이고 모더나 백신은 가격이 더 비싸고 공급 물량이 훨씬 적다는 게 있네요. 그런 부분이 두 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번 차이점은 두 회사의 백신 간의 차이는 아니고요. 이번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과 다른 기존의 백신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둘 다 유전자의 일종인 mRNA, 즉 메신저 리보 핵산을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었는데요. 이 mRNA는 세포에서 DNA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mRNA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항체를 생성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방 백신은 바이러스 일부를 항원으로 직접 체내에 주입해서 이에 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량의 바이러스를 투입해서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이와는 달리 유전자를 주입해서 항원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항체 생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mR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제조가 쉽고 개발 기간도 짧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이게 아직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독감 백신만 하더라도 소량의 독감 바이러스를 직접 체내에 넣어서 여기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체내에 넣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주입해서 항원을 만든다는 거네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백신 개발이 빠르게 돼서 올 연말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또 내년 여름에는 아마 전 미국인이 다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서 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정상으로 복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